필요한 부분을 딱딱딱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고 회사 가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엔지니어를 키우는 학과죠. 어렸을 때 마블 영화 아이언맨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딱 메카트로닉스 하니까 너무 간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가 딱 빠져버렸죠. 안녕하세요. 교육의 숨을 불어넣었다. 에브리띵 MC 친절한 동주씨, 그리고 진학캐스터 꿀벌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도 꿀벌 오승열 선생님과 함께 정말 보석 같은 학과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정말 깜짝 준비한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요. 모든 학과들이 담긴 여기 학과 바이블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커피 쿠폰, 기프트콘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도대체 어떤 학과를 만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느 학과인가요? 우리 에브리띵 채널 댓글들 보면요, 선생님들이 많이 남겨주신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숨겨진 보석 같은 학과 도대체 어떻게 찾아줬냐고. 오늘 거기에 거의 끝판왕일 것 같아요. 메카트로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조금 두 분을 좀 모셨는데 한번 좀 두 분께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 천병식입니다. 예, 참고로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99학번이고요. 2007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07학번 안정도이고요. 지금은 졸업했고 현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박사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과를 좀 파헤쳐보고 싶은데 일단 메카트로닉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메카 하니까 뭔가 좀 기계 느낌이 나긴 하는데 학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수님. 예전에 이 학문이 일본에서 생겼는데요. 그때 기계하고 전자를 잘 융합해서 자동화 기기를 만들어야 되는 일본 사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든 학문이 메카트로닉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계하고 전자를 같이 배우는 학문으로 많이 발전해 왔다가 최근에는 컴퓨터공학 쪽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까지 들어와서 기계, 전자, 인공지능 기술까지 공부하는 학과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융합형 학과잖아요. 단일로 있는 뭐 전자과, 기계과, 이렇게 인공지능과 대비해서 좀 합쳐져 있는데 약간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메카트로닉스 들어오면 여러 개를 배우는데 너무 깊이가 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융합형 시대잖아요. 복잡하게 얘기한다기보다 요리를 잘하려면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서 그걸 잘 섞어서 맛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그 기계에서 필요한 특성, 전자에서 필요한 특성, 인공지능의 특성을 잘 버무려서 우리가 원하는 높은 성능의 시스템을 만드는, 깊게 들어간다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딱딱딱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만들고 회사 가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문 엔지니어를 키우는 학과죠.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보면은 로봇이 있어요. 네, 트랜스포머 로봇이 있는데, 자, 저기에 관절을 움직이는 건 기계공학과, 저기에서 작동하게 되는 그런 전기 신호 같은 거는 전자공학과가 하고, 그리고 저거들을 이제 코딩하는 건 컴퓨터공학과가 한다고, 인공지능 거기에서 한다면 저걸 다 짬뽕 시켜서 로봇을 만드는 게 메카트로닉스 학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각 재료를 잘 버무려가지고 정말 맛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로봇이 나오게끔. 자, 안정도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박사까지 하셨죠?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메카트로닉스 온 이유가 로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학부에서는 제가 전자를 좋아하는지 기계를 좋아하는지 제어를 좋아하는지 여기서 명확하게 딱 선택을 하고 이 전공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석사를 거치고 박사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로봇을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있죠. 제가 했던 건 수술 로봇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시경 수술 로봇이라고 영상을 보고 마스터 장치로 조정을 하면은 실제로 윗속에 들어있는 내시경에서 두 개의 로봇팔이 나옵니다. 하나에 3mm 정도 되거든요. 이 3mm 정도 되는 작은 로봇팔을 가지고 종양을 떼어내고 지지고 꼬맬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들었죠. 이게 누가 만드는가 했더니 이런 분들이 만들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로봇 뭐 만드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 많이 만들었죠. 뭐 만드셨죠? 전 대학교 다닐 때 학부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었고요. 그걸로 KT 국민로봇사업단 거기 가서 동화책 읽어주는 로봇, 공공서비스 로봇
뭐 이런 것들 개발에 참여했었고요. 최근에는 신장결석 수술 로봇 개발해가지고 창업까지 해서 임상 실험까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아까 학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게 메카트로닉스 학과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로봇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막 저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시니까 학생들 지도할 때 어떤 학생들을 좀 추천하면 좋을지. 제 생각에는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보고 싶으면 메카 와가지고 기계도 공부하고 전자도 공부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인공지능까지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실제 대학교 학부 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전자를 공부해야 될지 기계를 공부해야 될지 또 인공지능 공부해야 될지 아직 마음이 안 선 학생이 와도 딱 좋습니다. 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좋은 거 딱 찍어서 하면 되거든요. 교수님 언제부터 만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는 다들 남자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프라모델 뭐 이런 거 했었고 저는 근데 진짜 졸업하기 전에 학교 시설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 학교 시설이 전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그걸 꼭 활용해서 뭔가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로봇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대통령상도 받고 장관상도 한 2, 3회 받고 일본 로봇대회도 우승했죠. 아니 이거를 아까 막 로봇 설명해 줬을 때 나 짱 잘한다 뭐 이런 거 좀 자랑하셔도 될 텐데 굉장히 겸손과 어떤 그런 것이 근데 저는 근데 네. 사실 그게 일이 그렇게 커질지 몰랐고요. 학교에 있는 시설 갖고 학생들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공학에 미쳐 있는 학생들이 오기엔 너무 좋은 네, 학교네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마실 뭐 술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가가 없다는 거죠. 네, 대학가가 없고 저 있을 때는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는 게 로봇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은 어떠한 좀 장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한기대 메카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막 부흥했을 때 일본 내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 수요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그거를 좀 읽고 몇몇 좀 선관 있는 교수님이 그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실사구시라는 걸 되게 큰 덕목을 함고 있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론과 실습의 비율이 5대5예요. 3학년, 4학년 때 이제 졸업작품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그동안 배웠던 이론과 실습 과정을 다 아울러가지고 본인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본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거 만들어 보려면은 좀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품 같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1인당 일정 금액의 졸업 작품 지원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교의 링크 사업단이나 이런 지원 부서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 신청하면 돈이 지원 금액이 나옵니다. 활동비나 부품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학생들이 로봇을 만드는 금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학생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네요. 예, 저희는 무조건 졸업 작품 만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졸업작품 뭐 만드셨어요? 혹시 마이크로 마우스 아세요? 옛날에 그 미로를 그 막 탈출하는 그 전자쥐 같이 생기네.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옛날에 로봇 대회 하면 마이크로 마우스 대회 있습니다. 그 미로 탐색해가지고 빨리 탈출하는 쥐한테 이제 1등을 주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바퀴 달려서 했다면 저는 다리를 달아가지고 사람처럼 걸어가게끔. 이족 보행이요? 네. 이 이족 보행이 어려운 건데 예. 그 이족 보행이 어려워서 다 사족이나 그렇죠. 바퀴로 하거나 네. 약간 로봇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때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거의 2000 초반대일 때인데 근데 이족 보행 그때 한땀 만들었을 때가 2006년도. 야 그때 이족 보행을 이미 예, 그때는 거의 없었죠. 사실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신 천병식 교수님께서 저희 메카트로닉스 학과에서 제일 처음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를 만들었던 분이세요. 폼 미쳤다. 근데 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장비들이 좀 있었고요.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교수님으로 오거든요. 대기업에서 오신 분. 네, 실제 그 현장에서 필드를 경험하신 분만 교수로 채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만들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희 그 한국기술교육대의 좀 장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역사가 깊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역사가 깊다는 거는 일단 선배님들이 좀 위에 있다. 엔지니어들을 채용할 때 공채로 채용한다기보다 누구 뭐 잘하는 사람 없어? 물어보면은 후배 중에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로봇 쪽은 같이 붙어서 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의 성향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인내심도 있고 성실하냐.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좀 받쳐주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기대 학생들은 그런 게 좀 돼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끌어줄 수 있는 졸업자들이 많죠. 네. 어떻게 교수님 한번 추천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1번 역사가 깊다. 그리고 2번이 이론과 실습 5대5로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3번은 그 실습할 때의 어떠한 졸업작품 지원비라든지 적절한 이제 산업체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네 번째는 이제 현업 출신의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 현업의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들과 트렌드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장점 뭐 있나요? 네.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학비와 기숙사 수익률일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법적으로는 사립이지만 노동부를 통한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장학생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비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를 내고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학교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기숙사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숙사가 잘 돼 있나요? 네, 기숙사가 승률이 거의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보통 1인 1실이나 2인 1실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인실도 있습니다. 1인 1실이요?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네, 기숙사비도 한 학기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숙사가 뭐 통금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때는 있었거든요. 통금이 2시부터 4시까지. 그때 왜 그러냐면 수면 시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나마 잠은 자라. 예. 잠은 잘 밤새서 작업하지 말고 그럼 잠은 자고 해라.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도 2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통금이래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구하면서 밤을 샐 때도 있지만 보통 대학생활 하면 술 많이 먹잖아요. 대학가에서 술을 엄청 먹어요. 과제 끝나고 가가지고. 근데 대학가로 2시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달려가요, 기숙사로. 들어가거나. 네,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시가 지나면 모르겠다, 4시까지 먹자. 4시 지나서 넘기거나 들어가거나. 그렇죠, 네, 넘기거나 들어가거나. 저는 한번 담 넘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학부 때요, 교수님 때요. 야, 그러면은 거의 6개 나왔네요. 학비와 저렴한 학비인데 정말 가성비 있게 교육이 또 진행이 되고 질 높은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6번째. 7번째가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장점이요? 예. 취업 깡패가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아, 예. 취업률. 예, 이게 지금 제가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취업률 같은 경우는 그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80%, 뭐 70% 후반에서 80%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의 어떠한 진로 방향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좀 가서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많이 가고요. 뭐 현대자동차도 꽤 많이 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반도체 설비, 자동화 이런 반도체 장비들 로봇들이 꽤 있고요. 자동차도 요즘에 그냥 엔진 있고 이렇게 핸들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 기술이 융합된 기술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데서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졸업생들이 가서 일할 수 있고요.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박사님도 지금 공기업에 들어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한국기계연구원이라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고 계시죠? 여기서도 저도 로봇을 하고 있지요. 로봇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로봇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도 그쵸. 갈 수 있는 예. 학과잖아요. 네. 예. 예.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에 가서 예. 업무는 좀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는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에서 배운 것들이 전자도 알고 기계도 아니까 그 엔지니어들끼리 회의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다가 정리를 많이 해주죠. 이건 이렇게 붙이는 게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어떤 학생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을 가고 그런 경향이 좀 있나요? 예전에는 학점 많이 신경 쓰는 학생들이 잘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미리 내가 어떤 회사 가고 싶다라고 정해놓은 학생들이 잘 가더라고요. 학생들 보면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3.3인 학생도 있고요. 3.2인 학생도 봤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회사 가기에는 모자란 학점이 아닌가라고 싶어도 가더라고요. 여기서 또 입시하는 셈이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면접이 본다면은
어떤 질문을 좀 주로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어떤 학생을 좀 뽑고 싶은지. 제가 교수로서 받고 싶은 학생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면접 팁 이쪽에. 아무래도 공학 쪽이니까 같이 뭔가 다른 학생하고 협력해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하고 일을 할 때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성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해서 다른 학생들도 많이 뽑고 채용도 많이 해보니까 개개인의 능력은 되게 뛰어난데 같이 뭔가 일을 할 때 융화가 안 돼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아니면 회사의 일을 같이 못 붙여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오면 나머지 우리 학교에서 키워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인성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입학한 학생 따라 전형 유형이 다르잖아요. 논술로 들어온 학생, 예.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 이렇게 약간 입학한 학생 따라서 성향이 조금 갈리기도 하나요? 아,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예, 저는 그런 거 많이 못 봤고요.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항상 그런 걸 얘기해요. 나는 그 이과가 아니고 문과인데 그 전공 공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다. 뭐 저학년일수록.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그런 거 저는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건 없다. 예, 지금부터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항상 해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이나 어떠한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선배로서 어떻게 네가 그 학생이 진로를 밟아야 되는지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학문적인 거 말고 인간적인 부분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대라고 해서 되게 딱딱하고 뭐 너드다 기기다 뭐 이렇게 막 비하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공학자일수록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많이 살펴야지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뒷받침 돼야 된다 생각하고 공학적인 성과를 내는데도 그게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이 터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박사님. 네. 박사님은 좀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 네.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멋진 작품을 졸업하면서 만들고 싶거나 정말 취업을 잘하고 싶으면 지원하십시오. 여러분의 학교가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동료분들이 다 도와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취업도 잘 되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이론과 실습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전기, 뭐 기계, 뭐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조립하고 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천명식 교수님과 우리 안 박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학과 소개, 개설대학 관련 학과 진출 분야, 진출 직업, 자격증, 교과목, 선택과목, 추천 도서 목록, 학과 인재상 및 자질, 학교생활 팁까지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진학과 효과적으로 연계될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선생님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죠. 학과 바이블은 중고, 진로교사에게 완벽한 진로 진학 상담과 고교학점제, 학생 설계 지원을 위한 필수서입니다.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이라면 한 권씩 장만하셔야 될걸요? 학생들 인생의 나침반이 되실 선생님들의 나침반 학과 바이블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학과의 재학생분들을 모시고 한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또 모셨는데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9학번 김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21학번 백송아입니다. 환영합니다. 완전 그 재학생이 오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랑 좀 다른 느낌의 아니 조명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지금. 분위기 좋다. 분위기가 아주 확 바뀌었는데 이거 앞부분에서 좀 교수님이랑 또 안 박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조금 더 솔직한 어떠한 재학생의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선서. 네, 나는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 나는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 정말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질문 한번 들어가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가보니까 어떤지 솔직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가보니까 어땠다? 가보니까 어떻더라? 나쁘지 않더라. 나쁘지? 나빼 나왔습니다. 나빼.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더라. 공부를 많이 한다. 자, 우리 김현식 학생께서 나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 학교를 쓸까 말까 진짜 고민 엄청 많이 했던 게 한기대가 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대학 가서 놀고 싶었는데 못 놀면 어떡하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 학교에 면접을 보러 왔잖아요. 그때 처음 봤는데 학교가 너무 쾌적하고 좋은 거예요, 캠퍼스가. 그래서 여기가 더 괜찮겠는데? 라는 마음을 거기서 처음 먹었고, 그리고 막상 다녀보니까 전혀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고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서 지원하기 전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 다녀보니까 좋더라. 만족도가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다. 네. 자, 그러면 학교 총평을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말 그대로 공부를 잠시만요. 갑자기 공부 생각할까 봐 울컥해요. 공부가 이렇게 슬퍼서. 고3 때는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를 하는데 대학생은 그래도 좀 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놀려고 온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들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그래서 저도 친구들 따라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저희 학교 도서관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공부를 다 많이 하러. 그게 메카만 있는 건 아니죠, 거네요. 그쵸. 그만큼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는 그런. 여학으로서 어떤 메카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어렸을 때 마블 영화 아이언맨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로봇 관련된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 뒤로 계속 로봇 쪽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트랜스포머의 의문의 1패. 아이언맨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다. 우리 현실 학생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레고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계공학 아니면 메카트로닉스 이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지원할 때도 거의 기계공학부나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위주로 지원을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좀 학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던 때였나요? 많이 찾아봤는데 왜요? 왜? 메카트로닉스 여원을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기계공학이랑 전기전자의 합성어다 라는 말에 다양한 걸 접해보고 싶어서 메카트로닉스로 왔던 것 같아요. 양다리 붙이고 싶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모두 다 배우고 싶었다. 모두 다 배우고 싶었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위해서 양들 무슨 경우예요? 수험생들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학생들이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저 기계로 써야 될까요? 메카로 써야 될까요? 이거 사실 고민들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입학해보면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 그거 되게 고민했어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과 쪽에 관심이 많다로만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도 어느 과를 정확히 지원해야 될지 몰라서 물리학과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전자공학 쪽을 지원하기도 하고 여기 메카트로닉스도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전자공학이랑 기계공학 합친 거다라고 해서 정확히 제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한 제 상태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제가 이제 아까 학과 설명을 보니까 현식 학생이 정확하게 이 책에 나온 거랑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죠? 네, 지금 이게 학과들을 또 모아놓은 책이다 보니까 여기 메카트로닉스 공학과가 딱 있거든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이 학과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의 합성어로 메카는 기계를 의미하고 트로닉스는 전자를 의미한다 라고 학과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학과 주요 교과목도 막 여러 개가 개설되고 있는데 제가 심화 과목을 살짝 읽어봤거든요. 어질어질한데요? 연력학, 정력학, 재료역학, 동력학, 현기증 나. 역학을 엄청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재학생 입장에서 아까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과목들의 좀 난이도는 좀 어때요? 좀 어렵나요? 좀 느끼기엔 좀 체감한 게. 교수님들이 이제 기초부터 알려주시니까 차근차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모르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역학은 그렇고 로봇공학이라는 예. 정병식 교수님 수업이 좀 교수님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됩니까? 교수님 수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교수님이 워낙 착하시기도 하고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아까 천병식 교수님께서 그 찾아오면은 상담해 주신다는데 한번 찾아가신 적이 혹시 두 분 있으십니까? 저희는 지도 교수님이 천병식 교수님이어서 그냥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
이 교수님과의 그 학생과 이 교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 학과를 다니면서 뭐 장점들이 더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한 명의 지도 교수님 아래에 랩실이라는 게 연구실이 꾸려지고 그 안에 한 8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학기 중에는 공부도 하고 랩실 안에서 대회 준비를 하게 된다면 같이 랩실 안에 사람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랩실에 그럼 자기 자리가 있어요? 네. 그럼 뭐 자기 자리가 배정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도 교수님의 그 연구실 안에 내 자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거기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과 협업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연구를 개발을 해볼 수도 있고 맞아요. 예. 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람됐다거나 뭐 좀 하면서 즐거웠던 경험이 있다면 뭐 소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정관상을 탄 게 제일 보람됐다고 느껴지는 건데요. 왜냐면 이제 서로 각자 다른 분야를 공부하다가 서로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게 저로서는 그게 첫 경험이었고 가장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등 하면 장관상 주는 거예요? 1등이 장관상이었어요. 1등이 장관상?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그 결과물을 내서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그 대회가 이제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물건을 짚고 원하는 자리에 놓을 수 있는지를 대결하는 그런 대회였는데 사실 처음에 그 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학부생이 저희를 포함해서 2팀밖에 없는 거예요. 다 대학원생, 대학원 1, 2년 차 석사 하시는 분들이어서 처음에 제가 굉장히 쫄았어요. 그랬는데 로봇 분야는 결국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오래 했어요. 그냥 오래 했더니 점점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 운도 좋아서 어떻게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학부 단계에서 아까 교수님 막 뭐 이런 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학부생이 로봇을 개발해서 얘가 물건을 집어서 여기다 놓게 했다. 네. 대기업 취업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입시적인 측면이 사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원서는 어느 정도 써서 들어왔었는지 현식 학생은 원서는 어떻게 썼었나요? 수험생 때? 저는 프로 학종로에서 수시 학종 6개 육학종? 육학종으로 한양대 에리카 썼고 충남대 썼고 숭실대 이 라인으로 썼습니다. 저는 명지대, 경기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썼어요. 사실 제 지원한 학과가 이제 전자공학 혹은 물리학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딱 메카트로닉스 하니까 너무 간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빠져버렸죠. 두 분 다 이제 학종으로 입학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그거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동아리 부회장을 계속 맡았어가지고 동아리 부회장 하면서 그 리더십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좀 어필하면서 썼고 그리고 학생부를 좀 읽어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계속 예상하면서 면접을 준비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과학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어느 자기가 원하는 파트를 공부해와서 서로 발표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고 책 같은 것도 과학 관련된 책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기부에 나는 이제 과학 혹은 로봇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적었죠. 두 분 다 동아리를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사실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뭐가 가장 조금 많이 어필돼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나 본인 경험 뭐 밀어보면은 저희 면접이 2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냥 전공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뉘는데 전공 면접은 이렇게 어려운 걸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고 정말 기초, 과학의 기초 부분 물어보셨고 인성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했는지를 증명하는 게 가장 제일 큰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말할 수 있는지. 논술 전형도 운영하는데 뭐 주변에 논술로 들어온 친구 또 있나요? 제가 이번에 OT 조장을 맡아서 했었는데 2, 3학번 친구들 중에서 논술로 들어온 친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논술이 가성비가 있잖아요. 내신을 딱히 안 보고 논술 점수로만 학교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논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메카트로닉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좀 이 영상을 본다면은 조금 이 학교 오기 전에 좀 요런 영화들이나 뭐 책 같은 거 읽으면 좋더라 뭐 아니면은 뭐 요런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고등학생이시라면 아두이노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와보는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느낀 게 1학년 때 실습 과목 중에서도 아두이노를 직접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두이노라는 게 생각보다 범용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대를 가고 싶다면 아두이노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게 혼자 배울 수 있나요? 인터넷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관심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를 들어오는 후배분들에게 아니면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봇에 관심이 많고 이론에서 배운 걸 실습에서도 꼭 적용을 해보고 싶고 눈앞에서 그 결과물을 보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기대는 이제 놀이터 같은 곳이니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싶으신 분들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재학생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그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재학생분들에게나 아니면 아까 교수님들께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께는 여기 학과 모든 학과가 담겨져 있는 학과 바이블과 커피 쿠폰,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좀 재밌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게 아쉬워요. 아쉬워요? 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이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말고도 다른 맞아요. 또 학과가 많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대가 졸업하면은 이제 이해될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대기업 출률이 높은데 선생님들이 사실은 원서를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고 써야 될지 좀 감이 없으셔갖고 그것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생각보다 좋은 학교니까 지원 좀 많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공대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음번에 보석 같은 학과 또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현식 학생 그리고 송 학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